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본주의에서 저희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못 해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 됐으면 좋겠고,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얘가 이런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생각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명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면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도 저희가 한창 겪고 있지만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동안 진짜 엄청난 물가 상승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자본주의를 살아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저희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 저보다 더 경제를 공부하신 학자분들이나 뭐 다른 박사님들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많은 자세한 뭐 이유나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일단 경제 성장 부분이에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저희가 인플레이션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을 좀 더 걱정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란 건 이제 경제 성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물가도 빠지는 그런 약간 딜레마적인 부분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나 현재 중국에서도 약간 이런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물가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걱정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화폐를 일정 수준은 항상 발행을 해요. 부채를 발행해서 경제를 돌리는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위기가 온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나 리먼 사태 뭐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많은 유동성을 순식간에 이제 투입을 해서 경제를 이제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는 과열됐을 경우에 이제 긴축을 통해서 이제 조절하는, 어쨌든 그런 식의 방식을 쓰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유동성을 항상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항상 저희랑 따라다니는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의 가치 축소예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화폐를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제 재정을 쓰기 위해서 미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계속 쌓이는 건데, 그런 부채를 손을 안 대고 갚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되거든요. 유동성을 공급해서 화폐 가치를 낮추면 부채의 가치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 정부도 꾸준히 유동성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제 이제 가치를 조금씩 축소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항상 발생하게끔, 일정 부분은 발생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요런 주된 두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항상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제가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런 인플레이션 사회잖아요. 인플레이션 사회고 자본주의고, 인플레이션은 항상 저희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을 보유하지 말고 자산을 모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현금을 보유하지 말라는 거는, 코로나 시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현금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현금은 이제 진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저축을 하고 자산을 사는 시점에 됐을 때는 자산을 모으는 게 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는 서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현금이 뭐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현금 보유를 지금은 뭐 저희 기성세대 분들이나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이제 저축을 좀 더 막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현금 보유는 약간 서브로 가야 되고, 메인은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보유는 특정 목적으로만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제예요. 그러면 현금 보유는 언제 해야 되냐? 저는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 목적을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초년생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뭐 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시드머니 자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드머니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축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건 이제 이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산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아서 자산을 샀다. 그러면 그 자산을 진짜 좋은 시점에 팔기 전까지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제가 부동산을 주로 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동산 뭐 재산세도 있을 수 있고,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시면 이제 종부세라는 것도 있고, 뭐 되게 중간중간 나가는 돈이 많거든요. 임차인이 나갔을 때 전세를 순간적으로 빼줘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못하면 이제 경매 넘어가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자산을 진짜 좋은 시점에 팔기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또 현금이 필요할 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자산을 평생 보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정 시점에 이제 좋은 가격에 팔고 이제 수익을 보는데, 그렇게 수익을 보고 양도를 했을 때 그 다음 자산을 또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 좋은 시점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안 갈아타지고 조금 기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자산을 좋은 시점에 팔고 조금 더 저렴해졌을 때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런 현금을 잠깐 동안 보유하는 그런 이제 일시적인 보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세 경우에만 이제 현금 보유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좀 이제 자산을 사고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 이렇게 공부하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전 세계 뭐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세계 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오늘 가져온 건데, 아르노 회장 있죠. 뭐 저희가 뭐 명품 브랜드를 많이 소유한 분이고, 뭐 일론 머스크 뭐 다들 아시죠.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그리고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마크 저커버그도 뭐 저희가 많이 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 회장님들인데, 이런 분들 자산을 보면 뭐 298조, 274조, 255조, 222조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현찰은 다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산의 대부분이, 이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주식이나 뭐 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진 현금은 뭐 저희보다는 엄청난 액수긴 하지만 이분들의 총 자산에 비하면 이제 매우 적은 부분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막 기사들 보면은 하루 만에 재산이 37조가 불어났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하룻밤에 재산이 25조가 증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루 안에 뭐 37조가 늘고 25조가 줄고 이런 거는 이분들이 현금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식이 변동함에 있어서 주식으로 갖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늘거나 줄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끝판왕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메인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이렇게 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제 부동산을 주로 공부를 하니까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부동산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주식일 수도 있고, 저는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뭐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전 주식 투자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만 하면. 그리고 뭐 장사에 이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체를 할 수도 있고, 더 성장하면 이제 뭐 기업의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자산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 뭐 골고루 보유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재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포함해서 자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직장인 기준에서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KB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서 부자 보고서 같은 게 나오면 그 중에서 한국의 중상층 이상, 상위 10% 이상 부자들이 보통 부를 쌓는 초반 방법이 다 부동산이었던 것처럼, 부동산은 뭐 직장인 분들한테는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고 베스트인 상품,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의 결론은 일단 저축을 통해서 젊었을 때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았다면 자산을 모으는데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온 거거든요.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급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메인 주된 생각, 그 주된 목표는 자산을 모으는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주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